실질적으로 자녀의 IQ를 진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지 훈련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놀 때 가끔 해보는 방법이에요. 빨간색이 초록색이고 초록색이 빨간색이고 뒤가 앞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교수님,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아이들 IQ 올리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핵심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이 연구는 2024년에 10개 이상의 논문들을 종합해서 낸 그런 메타 분석 논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꽤 높다고 할 수 있어요. IQ 점수가 한 4점 정도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4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IQ가 100이 평균이거든요. 아이들이 100명이 있을 때 50등 정도의 IQ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104가 되면은 40등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IQ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IQ 점수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게 스탠포드 비네 점수랑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이라고 해서 위스크라는 그런 도구를 많이 쓰는데요. 평균을 100점 그리고 1표준 편차를 15점으로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IQ가 100이다. 그러면은 내가 평균에 딱 속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Q 검사에서 이제 측정하는 다양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정지능하고 유동지능을 볼 수 있거든요. 결정지능은 그래도 단순 교육이나 책 읽거나 지식 습득 같은 것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유동지능은 전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운동이 유동지능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Q를 높이는 운동이라는 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대체 어떤 것들인가요? 이 연구들에서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20분 이상 운동을 시켰고요. 한 4에서 40주간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어요. 운동의 내용은 다양했는데요. 요가, 유산소 운동, 균형 잡기, 근력 운동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강도는 대부분 중등도 이상이었어요. 생활체육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가벼운 축구, 가벼운 수영 같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녀 사교육 중에 전에 소개해 주셨을 때 체육을 3군데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걸까요? 뇌 건강을 이제 좋게 해서 IQ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IQ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 조절 능력, 그것도 다 뇌 기능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럼 뇌 건강을 좋게 하냐? 일단 뇌에 혈액이 많이 간다. 그리고 뇌 유래 영양인자 BDNF라는 뇌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인자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거를 아이들이 배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복잡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 부위가 활성화가 되겠고 공하고 사람 이런 것들의 주의력을 또 조절해야 되고 주의력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위가 운동을 할 때 계속 활발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 중에 이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뇌는 근육과 비슷하다. 근육도 우리가 쓰면은 근육이 생기고 좋아지잖아요. 기능이. 그것처럼 뇌도 뇌 가소성이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까지 소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중에 잘못 알려지는 사실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아이를 태교할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교 음악 CD 같은 거를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993년에 네이처라는 아주 저명한 잡지에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448번 의 악장을 들려주면은 대학생들이 잠시 공간 추론 능력이 올라간다 이런 논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5분 후에 다시 이전의 그런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요. 태교를 하면서 듣는다고 아이의 머리가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받은 이유가 단지 그 스탠포드 비뇌 검사에 아주 일부의 공간 추론 능력을 잠시 올렸을 뿐인데 이걸 IQ 점수로 환산을 해서 110에서
119로 9점이 상승했다 이런 표현을 써놔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15분 지나서는 이 공간 추론 능력 상승조차 없어졌어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주 좁은 영역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이런 음악을 듣고 그러면 시험을 치르면 효과가 있을까요? 공간 추론 능력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효과가 있겠는가 향후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잠시 주의력을 높이는 것 같다. 흥미를 유발한다. 그 정도지 뭐 모차르트 음악에 뭐 특별한 어떤 것이 그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음악을 들려줘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박태환이 수영하기 전에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녀의 IQ를 진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그런 인지 훈련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놀 때 가끔 해보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스티븐 C. 헤이즈 교수님이 네바다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아이를 되게 많이 키우셨어요. 4명을 키우셨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57세고 막내가 21살일 거예요. 30년 이상 육아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육아를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에도 육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한 연구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들을 총칭하면 관계 구성 유연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의미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전화기는 전화를 하는데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조력이라는 게 전화기로 음악을 들을 수는 없나? 전화기가 컴퓨터는 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혁신은 정해진 관계를 깨는 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기존의 개념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딸을 학교를 데리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등하원 시킬 때 운전 많이 하잖아요. 딸이 이제 뒤에 카시트에 앉아 있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인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빨간불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녹색이고 녹색이 빨간색이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딸이 가야지, 출발해야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너고 네가 나라면 누가 운전할까?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동안 초록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간색이 초록색이고 초록색이 빨간색이고 뒤가 앞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빨간불이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또는 이제 정반대의 날이라고 하루를 정해서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 정반대의 단어만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인공적인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원래 표현하려는 개념에 반대되는 그런 단어를 이용하는 그런 날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킨 거죠. 어린 나이에 자녀한테 썼을 때 개념적인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건의 용도를 생각해 보기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종이컵 하나를 그냥 정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도를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정말 다양하고 엉뚱한 것들을 정말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보석을 담는다, 아니면 물을 담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카테고리잖아요. 또는 광대가 모자로 만든다, 또는 높은 코로 만든다. 이러면은 또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30초 동안 최대한 얘기하게 해보고 그 기능의 카테고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지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비유로 바꾸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이제 떠오른다고 해볼게요. 부정적인 생각. 이제 예를 들면은 일을 멈출 수 없는 번아웃 상태가 분명한데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아무리 우물을 깊게 파고 또 아무리 지치도록 파도 똑같은 보수를 받는 인부처럼. 그러면은 이 상황을 좀 비유로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는 좀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물에서 나와서 삽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자. 모든 것을 이제 비유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딱 정해진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은유의 단어들도 이 관계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를 한 번씩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던 것들을 한번 의도적으로 꼬아봐 주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9에서 20 정도의 IQ 점수 증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방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오랫동안 연구되고 확실한 거는 또 운동이잖아요. 말씀해주신 것들이 재미는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사실 운동시키는 게 제일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저도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학원에서 데리고 올 때 이거 하려면은 제 머릿속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시키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이제 아이 운동시킬 때 같이 나가서 운동하면 치매가 확실히 예방되거든요. 정말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른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준비하겠습니다.